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반도체 사업에서만 6조 원을 넘게 벌어들이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AI 시장 확대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 회복과 가격 상승 등이 반도체 부문의 실적을 크게 개선하며 전체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 금리 인하가 임박하면서 연 5에서 6%대 이상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미국 장기채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둔화 지표와 금리 흐름을 감안할 때 지금이 장기채에 투자하기 적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올해 2분기 AI 전장 제품 공급 확대에 힘입어 역대 2분기 중 최고 실적을 기록한 삼성전기가 3분기에도 AI 전장용 고부가 제품을 앞세워 실적 개선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정치국 최고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가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살해됐습니다. 하마스는 오늘 성명을 통해 이란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테헤란을 방문 중이던 하니에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속보가 나온 이후 중동 리스크 관련주 상승 마감했는데요. 앞으로의 시세는 본 방송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장은희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엇갈린 채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에 있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한 데다가 AMD 역시도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투톱이 나란히 3%대 급등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테마주로는 오후장 들어서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가 살해됐다라는 소식 속에 중동 리스크 불거지면서 해운 관련주, LPG 관련 종목들이 급등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고 있는데요.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00815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로도 상담 신청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출발합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 연구소의 차트리스트 최인성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최인성입니다. 전문가님, 오늘장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얘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닝 서프라이즈도 있었고 그러면서도 미증시 대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콜 테스트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언급 않겠다라고 했지만 뭐 늦어도 4개월 이내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번 실적 발표랑 컨콜 혹시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첫 번째로 우리 아나운서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제가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퀄 테스트 얘기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퀄 테스트가 중요한 이유는 어느 기업 때문이었죠? 엔비디아. 그렇죠. 엔비디아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7% 급락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왜 SK 하이닉스는 실적이
괜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폭락을 했고 삼성전자는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이슈로 주가가 올라갔느냐라는 걸 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SK 하이닉스의 실적을 발표할 당시에는 지수 자체가 윗단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이 밀려 내려온 위치에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나왔고 아직까지 M7 기업들의 실적이 다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먼저 윗단으로 올리기 좋은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목표를 포착했다. 자, 지금 이 자리 석유 유가 관련주 그리고 해운 관련주에 주목해 보셔야 될 때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주를 볼 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많이 내려왔으니까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기조의 자리다라는 것.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를 볼 때는 그래도 코스피보다 코스닥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옥석 가리기가 끝이 났습니다. 자, 맵을 보면 어떻습니까? 제약 바이오주라고 생각되는 테마들 제가 세모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중항체, 의료기기, 또 진단키트, 면역항암제, 또 뭐가 있을까요? 폐렴, 호흡기 질환까지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 테마가 하락하는데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또 한 번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수가 반등하기 시작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제약바이오주는 지수를 상승시키기 위한 추진체의 역할을 할 뿐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제약바이오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이제는 고점 구간에 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목표가 포착됐습니다. 석유 유가 관련주, 해운 관련주는 우리가 해지 종목으로 보는 리스크 해지 종목들이 아니죠. 실질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종목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해운 관련주 언제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찬바람 불 때부터 이듬해 봄까지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중동발 리스크가 발생하면 그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가 뭐가 있겠습니까? 누가 최고 지도자가 될 것인가에 따라서 WTI가 또 한 번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것. 해운주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혹여나 모를 어디일지 모르겠지만 또 한 번 이슈가 될 수 있는 마금 자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운주와 석유 유가 관련주는 한 번의 상승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 그리고 반도체 재료 부품 관련주 그리고 온디바이스부터 유리기판까지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군들 중에 여기서부터 옥석 가리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122동 평균선이 이탈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까지 13만 5,500원이라는 저항선까지 다시 올라와 주어야 지지선을 밟고 재차 상승할 가능성을 만들 수 있는데 SK 하이닉스발 종목들이 지금 전부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를 다시 역전시켜 줄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지 않는 이상에는 올라가는 종목들 삼성전자 혹은 YC 같이 삼성전자발 종목들만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모든 반도체가 좋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올해 상반기와 올해 하반기는 색깔이 나뉘어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장 정리 완벽하게도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러면 오늘 새벽에 이제 FOMC 대기 중이잖아요. 네네. 내일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FOMC 하면 이제는 더 이상 겁먹지 않으실 겁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충분히 끝자락까지 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원달러 환율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높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뒤로 뒷걸음질 칠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FOMC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지수가 변동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렇게 큰 위기로 작용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설명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네, 이제 FOMC 더 이상 겁먹지 말라라고 일축을 해주셨습니다. 이분께 내 종목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0082 혹은 유튜브로도 상담 신청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포착해낸 실전 종목 베스트 5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토르기법으로 포착해낸 종목 중 오늘 눈여겨보신 종목 베스트 5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 대비 상승률 보고 계시는데요. 50%대 후반에서 최대 200%를 훌쩍 넘기기까지 어마어마한 성적표 지금 두 눈으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목 놓아 외치신 펩트론, 와, 주가가 오르기 전에 포착을 해주셔서 벌써 200%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달 정도 전에 포착을 해주신 엑시큐어 같은 경우에는 포착가 대비해서 오늘 종가가 무려 212%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셨더라면 200% 넘는 수익률 진행 중이겠네요. 함께 하셔서 수익 내신 분들 모두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방금 보고도 믿기지 않는 성적표, 그 근간은 바로 토르기법에 있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토르기법이 뭔지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권은요, 주식 사용 초보를 위한 설명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2권은 매뉴얼입니다. 오색선, 빗기둥, 메가토르기법, 그리고 또 토르기법까지 모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안에 살짝 살펴보시게 되면 그림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글자도 그리고 굉장히 크고 그리고 또 그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분들도 너무나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 꼼꼼하게 챙겨가셔라라는 것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종목 너무나도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0082로 해주셔도 되고 유튜브로도 상담 신청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된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전문가님. 네. 그러면 또 오색선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차트 위에 나침반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오색선이 뭔지 궁금하고요. STX 중공업도 리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7월 들어서만 2번 리뷰해 주셨잖아요. 오늘은 네. 또 어떤 리뷰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자리, 어디에서 익절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어느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 자, 오색선에서 오늘은 한번 끝까지 다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르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황금색 수평 지지 저항선이 있고요. 그리고 토르기법이 포착된 날은 빗기둥이 내려온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메가 토르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토르기법과 마찬가지로 포착해서 종가 기준으로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형광색 수평 지지선이 있는데 이 지지선은 저항선의 역할보다 지지선의 역할에 충실하기 때문에 이탈된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렇다는 말은 내가 종목에 물리더라도 다시 본전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다. 그래서 리스크 헤지 관점에서 너무나 좋은 종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위에서 형광색 빗기둥이 내려옵니다. 자, 그다음 검은색 지지저항선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검은색 지지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매수한 종목이 검은색 선보다 아래에 있다면 검은색 선을 1차 목표가로 잡으실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매수한 종목이 주가가 검은색 지지선보다 윗단에 있다면 검은색 선을 이탈하는 순간 손절해야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바로 핑크색 지지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는 저 책자는 초심자, 초보자들을 위한 부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런 이유를 붙여놨느냐. 중급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혼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배웠는지 아니면 독학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투자자마다 전문가마다 본인들의 색깔이 담겨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색깔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데이터와 합쳐져야 되는데 이 합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핑크색 지지선을 이용한 매매를 하시게 되면 어떤 것을 해소할 수 있느냐? 모두가 다 공평해집니다. 왜?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올 때가 매수 타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 자리가 진입 시점이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도는 어디에서 하느냐? 파란색 저항선이 최종 목표 가격이 아닙니다.
파란색 저항선에 도달했을 때 1차 매도를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도달하는 날, 도달하는 순간 지정가로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더 올라가면 그대로 홀딩입니다. 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도달하고 지정가의 1차 매도가 된 날 종가 기준으로 파란색 저항선보다 낮은 위치에서 끝나면 전량 익절해야 되는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는 자리가 바로 파란색 저항선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STX 중공업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한 번 중동발 리스크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오늘 차트도 보여드릴 거지만 과거 차트 먼저 보겠습니다. 7월 16일 날 제가 리뷰할 당시에 파란색 저항선 아래에 있었지만 20일 이동평균선을 이거래일째 이탈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21,400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설명을 드릴 당시 31%의 상승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방송에서 언급했었던 그 내용 그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우리 서울경제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제가 방송하던 날짜를 찾아서 시청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때 다시 확인해 보셔도 동일한 내용이라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고요. 옷이 바뀌는 점도 같이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7월 24일 날 복장이 바뀌었어요. 복장이 바뀌었죠. 그런데 차트를 보면 잘 안 보이실 테니까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 자리였느냐? 이 자리였어요. 7월 16일 날 설명을 드릴 때 21,400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날 바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드렸던 게 무엇이었냐? 상승률을 보시는 게 아니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와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도 주가가 올라가고 있었던 그 자리가 어딘지를 보자라는 겁니다. 바로 이 자리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24일 날 말씀드린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더 올라갔죠? 어라? 근데 왜 오늘 음봉이 나왔지? 중동발 리스크가 확산됐고 그로 인해서 해운주와 유가 관련주의 주가가 올라갔는데 조선업은 왜 가만히 있는 것이지? 잘 모르시겠죠? 아직까지 판단하기 이르다라는 겁니다. 왜?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빠질 자리가 아닌데도 빠졌는데 잘 보시면 거래 대금이 붙은 것처럼 보이시죠? 아직까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할 건 무엇입니까? 더 올라가면 좋겠지만 올라간다 했을 때 매도하는 자리는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올 때 어느 자리? 오늘의 고점인 24,850원을 넘지 못하는 자리라면 최종 익절을 하셔도 됩니다만 24,850원을 넘어서 파란색 저항선을 올려놓는다면 다시 한번 분할 익절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손절 또는 최종 익절 자리를 지금 현재 위치에서 어디로 추산해 봐야 되겠습니까? 20일 이동평균선을 봐야 될까요? 아니면 파란색 지지선을 봐야 될까요? 아나운서님,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자리가 신뢰도가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뭐와 뭐 중이에요? 20일 이동평균선과 파란색 저항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파란색 저항선이요. 파란색 저항선. 그렇죠. 자, 왜냐? 우리가 파란색 저항선을 보기 이전에 2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봤었던 이유는 파란색 저항선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치 어떻습니까? 파란색 저항선보다 20일 이동평균선이 더 윗단의 위치라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는 5일 이동평균선을 깨는 건 매일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20일 이동평균선 깨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미 우리는 수익을 많이 보존해 놨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탈되는 자리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 있다는 거죠. 그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파란색 선을 이탈한다는 건 장기 차트로 봤을 때 어떻게 봐야 된다? 이 자리죠. 추세가 꺾여서 주가가 다시 어디까지? 지지되는 자리 부근까지도 급하게 급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고 매도해서 윗단에서 매도를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굳이 가지고 계실 필요가 없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가가 앞으로 오를지 내릴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지라고 하시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바로 토르 기법 그리고 또 오색선에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방금 보신 것처럼 STX 중공업의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맞춰주셨는데요. 나도 한번 이 오색선 HTS에 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 꼼꼼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오색선을 만드신 우리 전문가님께 한번 종목 상담 직접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0081 그리고 당연히 유튜브로도 상담 신청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고민되시는 종목 있을까요? 종목은 HB 솔루션이고요. 네. 매수가는 5,450원에 40%입니다. 네, 5,450원에 40%인데 오늘 7% 급등은 나왔는데 아직 손실 구간이시네요.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비중이 조금 많으신데 비중을 네. 이렇게 많이 실을 수 있었던 근거가 있으실까요? 지난번에 7,000원에 사가지고 전문가님한테 상담 한번 받고 1,500원 갈 때 네. 10,000원에 한번 입절하고요. 네네. 많이 떨어지기 전에 5,450원에 샀는데 또 차고도 한 1,000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네. 그제 오늘 올려가지고 이제 거의 그냥 매도 가격 근처에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여쭤보고 싶어서. 첫 상담 번째로 여쭙습니다. 설명드릴 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 지금 차트를 보면 5,500원과 4,200원의 이 가격 구간이 박스권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이렇게 보이지 않으시나요? 예, 주가가 그것까지는 잘 모릅니다. 올라갔었던 이 자리들을 제외했을 땐 적정 주가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종목들을 판단할 때 적정 주가는 얼마 구간일까라는 얘기들 하는데 이 종목의 적정 주가가 5,500원에서 4,200원 사이예요. 그런데 그건 실적이 뒷받침해줄 때 얘기라는 겁니다. 지금 기업 분석을 보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게 아니라 등락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올해로 넘어오면서 아직까지는 적자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연간으로 봤을 때는 어떻느냐? 2022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기업이 언제 상장됐는지 보자라는 거예요. 2020년이죠. 그러면 2020년의 자료는 믿을 수 없다. 2021년부터 나오는 자료들만이 신빙성을 가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기업 분석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2021년에 7억, 2022년에 271억, 2023년에 68억인데 지금은 다시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까지 보여지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분기 때 나오는 실적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실적이 좋게 나오면 5,500원이 아니라 7,300원까지 급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왜 그 얘기를 하느냐? 이 구간만 한번 볼게요. 올라갔다 내려온 이 낙폭의 이 구간 있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해당 가격 구간이 이빨 빠진 구간입니다. 그러면 이 해당 가격 구간에는 매물대가 어떻게 돼 있을 가능성이 높냐? 장기적으로 보여드리죠. 없어요. 없습니다. 매물대가. 매물대가 없는 가격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빠르게 올라와 주기만 한다면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5,500원에서 매수하신 거 이 바로 아래시잖아요. 이 자리는 너무 괜찮은 자리였다. 하지만 시장이 도와주지 않아서 더 낙폭을 심화시켰지만 낙폭을 심화시키는 동안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수급을 볼 텐데 잘 보니까 외국인의 매도 출회가 상당히 많이 나온 날짜가 하나 보이네요. 100만 주 이상의 매도가 나왔었는데 그 이전까지 바라봤을 때 이 구간에서 들어온 물량 그리고 이 구간에서 들어온 물량 여기에서 들어온 물량과 외국인이 매도하고 나간 물량을 눈대중으로 추산해 봤을 때 그렇게 큰 변동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주가를 올려도 그만 내려도 그만이지만 HB 솔루션이 낙폭을 심화시켰기 때문에 여기에서 7% 너무나 우습게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거래대금 붙이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익절을 잡아보시는데 120일 이동평균선을 1차 목표 가격으로 한번 잡아보시죠. 그 이유는 올라갈 때 역배열 추세로 잠깐이지만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격 구간에서 나가고자 하는 물량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때 같이 절반 이상 나가보자라는 겁니다. 수익 구간이 얼마 안 돼도 비중이 너무 많으시고 기업 분석으로 봤을 때 이번 분기 영업이익이 다시 한번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면 적정 주가를 재평가해야 되는 자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4,200원 구간이 적정 주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꽤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 120일 이동평균선 오늘 기준으로 얼마인지 같이 봐드릴게요. 자, 120일 이동평균선의 가격이 6,105원입니다. 그렇다면 적당하게 6,000원 라운드 피겨를 넘어서는 그 순간부터 절반 이상 익절을 먼저 하신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 남은 물량을 가지고 핸들링을 해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고, 거기에서 익절을 끝냈는데 또 한 번 내려온다. 그런데 내가 비중을 절반 이상 덜었다라면 4,200원을 200원까지 200원 아래로 내려올 때 추가 매수를 다시 한번 해보실 수 있는 정신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능하실까요? 제가 얘기한 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손절은 안 하셔도 된다는 거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6,000원을 넘어설 때 절반 정도 익절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4,200원 아래로 내려올 때 추가 매수를 하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상담은 오색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 사야 하는지, 언제 팔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고를 수 있을지까지도 모두 다 알려드리는 기법인데요. 이 기법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너무나도 내 종목이 골칫덩이다. 내일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0082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거나 유튜브로도 상담 신청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혹시 네. 고민되시는 종목 있을까요? 셀테리움 아, 네, 매수가 비중은요? 20만 원에 10%. 아, 네, 20만 원에 10% 셀트리온인데 오늘 주가가 20만 4,500원입니다. 이 종목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안 좋다고 나오니까.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잘 못 들어가지고요. 아니, 오늘 또 안 좋다고 나오니까 합병 못 얻으니까 걱정돼가지고. 누가 셀트리온 안 좋다고 했어요? 아니, 아까 지나가는 길에 뭐 합병이 할까 말까 그렇더라고요. 얘기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들려요. 네, 알아봐 주세요. 네, 셀트리온 20만 원이라 그러셨죠? 그러면 매수하신 이유가 뭔지가 궁금한데 그 내용들이 없으면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다만 네. 셀트리온의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자, 1차 상승 파동이 나오기 전에 저항을 받았었던 구간, 여기가 1차라고 볼 수 없었지만 이 자리까지 넘어가는 순간 해당 가격 구간이 1차 상승 파동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상승 파동이 나온 상황이고, 작년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을 했고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만 남겨져 놓은 상황인데 지금 레미시마 SC에 대한 이슈들이 아직까지 시장에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지수를 역행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주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겨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목표 가격을 23만 8천 원 정도까지 잡아 놓으시고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이니만큼 상승 가능성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목표가를 23만 8천 원까지 잡아가라라고 해주셨습니다. 방금 보신 이 토르기법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은 사실 내 손으로 물고기를 직접 잡는 방법을 알아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내 손으로 직접 물고기를 잘 잡아서 내 잔고를 배불리 든든하게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기법 들고 가시고요.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0082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거나 유튜브로도 상담 신청 도와드리고 있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고민되시는 종목 있을까요? 한국가스공사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45,700원에 20%예요. 아, 네, 20%에 45,700원인데 오늘 5% 가까이 오름세 보였지만 여전히 손실 구간에 있으시네요.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7월 초에 했어요. 7월 초에요? 네네. 아, 주가 빠질 때 매수하셨어요? 예, 예, 맞습니다. 이때는 너무 위험한 자리였는데 매수를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아니, 그게 네. 6만 얼마까지 가다가 빠지길래 지금쯤은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주가가 올라갔었던 이유는 알고 계세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니? 가스 유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정확히 보셨네요. 자, 그러면 유전과 관련된 이슈가 잠잠해지고 있고 아람코가 아직까지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 그리고 시추가 아직 진행도 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이 상승분은 고스란히 돌아올 수도 있었던 자리였어요. 그런데 네. 지금 38,700원이라는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왔었던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지지했다라는 건 충분히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목표 가격을 너무 높이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익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52,000원 정도까지, 그 이상은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확실하게 시추가 성공을 한다. 그리고 가스 매장량이 얼마인지 확인이 됐고 그로 인해서 다른 광구에도 한번 시추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심리가 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엔 국민들의 혈세로 시추를 진행했지만 실추를 실패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 한국가스공사는 어디까지 돌아갈 수 있느냐? 32,000원 아래로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절해야 된다라면 38,700원이 손절선이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목표 가격은 52,000원까지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8,700원으로 손절 라인 잡아주셨고요. 목표가는 52,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이 핑크색 선, 파란색 선을 바탕으로 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사야 하는지, 언제 팔아야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 이 오색 선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으로 들어왔는데요. 종목명은 포스코 DX였고 매수가는 36,500원에 비중 현재 25% 싣고 계십니다.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님에게 상담받으려고 방송을 또 기다렸어요. 자꾸 떨어지네요. 어찌하면 좋을지 몰라요. 도와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빠르게 도와주세요, 전문가님. 정말 안타까운 건 그래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라는 거, 그다음에 MSCI 편입 이슈가 있는 포스코 관련주들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위치 있죠. 지지되고 반등 나왔었던 자리, 그 자리를 이탈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아래 정말 여기까지 내려오면 안 되지만 내려오면 안 되는 자리까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를 봐야 되겠죠. 이 가격 구간을 봤을 때 저점이 얼마? 28,300원에 선을 하나 긋고요. 자, 28,300원에 선이 굵으니까 굵기를 줄여서 선을 하나 그어놓고, 두 번째, 이 아랫단에 있는 파란색 지지선의 가격이 있는데요. 21,500원입니다. 그러면 21,500원까지 선을 긋고 다시 지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122선. 중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자리입니까? 28,300원까지만 내려왔죠. 제가 지금 보고 그은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여기였어요. 그죠? 이 자리에 정확한 지지선을 동일하게 만들었다라는 건 쌍바닥이라면 반등 나온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온 자리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실정으로 봤을 때 포스코 DX가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짧게 봤으면 좋겠어요. 빠따를 좀 짧게 잡았으면 좋겠는데 28,300원이니 지금 시장이 다시 돌아서를 하고 있으니 28,000원을 이탈한다면 손절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자리가 잡은 이 지지선을 지지하고 반등이 나온다면 목표 익절 가격은 핑크색 지지선의 가격인데 얼마? 48,150원까지만.
여기까지만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면서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물량을 봤을 때에는 너무나 좋은 상황이죠. 지금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 게 거의 없어요. 매수만 주구장창하고 있다라는 건 무언가 이유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그 이유가 생기고 있는 구간은 바로 큰 하락이 나오고 있는 이 시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보다 갑작스러운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8,000원 이탈 시에 손절해 주시고요. 목표가는 48,15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상담은 오색선을 바탕으로 하는 2,500개를 분석해낸 기법 자료 토르기법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토르기법 하단 참고하셔서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이 토르기법으로 알아낸 히든 종목 공개되거든요. 많은 시청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상담으로 들어왔는데 블루엠텍이 종목명이었고요. 매수가는 15,510원에 비중 현재 10% 씻고 계십니다. 오늘 종가가 12,000원대로 손실 구간에 계십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정말 안타까운 건 블루엠텍을 1차 상승 파동을 만들고 나서 그다음에 돌파할 때 진입하셨으면 너무나 좋은 15,510원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그래서 1,500원, 역사적 저점이 1,5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가 된다? 쌍바닥을 만들고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120일 이동평균선이 역배열 추세에 있고 그 자리를 이탈하고 있는 제약바이오주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약바이오주들처럼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블루엠텍은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기업 분석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제작과 광고 대행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런데 무엇을? 의약품 유통을 주 사업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관련된 이슈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관련된 이슈는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이유일 겁니다. 그런데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하고 있는 것은 의약품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 그렇다면 이 종목은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변동성이 없고 그다음 한 가지 더. 매매, 수급 매매를 볼 텐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량을 보면 비등비등합니다. 비등비등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건 비등비등이 아니라 이렇게 신규주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위험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활발하게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라는 건 블루엠텍이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더 기다려보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익절을 잡는다면 여기입니다. 22,500원까지 차트에 선을 하나 긋고 끝낼 건데요. 22,500원까지 보셔도 괜찮다. 그런데 전량 익절이 아니라 22,500원까지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절반만 익절하시고 남은 물량은 더 지켜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22,500원의 절반 정도 익절을 하시고요. 그리고 남은 물량은 지켜봐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상담은 오색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오색선 나도 한번 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토르기법으로 알아낸 히든 종목 잠시 후에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고민되신 종목 뭘까요? 네, HMM요. 아, 네, 매수가 비중은요? 19,090원에 15%. 네, 19,090원에 15%. 전문가님, 네네. 이 종목 네. 오늘 떠들썩했던 해운 관련 종목인데 아직 손실 구간에 계십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네네.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한 2달씩 넣어요. 2달 정도? 네네. 2달 정도면은 아래로 내려왔다 올라올 때 잡으셨네요. 네네. 근데 생각한 것만큼 못 올라갔죠? 그렇죠. 그래서 22,900원까지 먼저 목표가 잡으세요. 자, HMM은 국영기업이죠. 물론 네네. 하림이 인수하려 했다가 실패하는 바람에 제가 좋아하던 종목인 페노션이 한번 고생을 했는데 HMM은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분석으로 봤을 때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건 HMM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인데 자, 작년에는 말도 안 되게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컨센서스로 봤을 때 올해는 괜찮아질 수 있다는 거. 왜? 1분기 실적이 너무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해운주에 대한 이슈가 중동발 리스크로 불가졌잖아요. 그래서 HMM의 주가가 시가총액이 무겁다 보니까 올라가는데 힘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역시나 목표가는 22,900원까지 한번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해운주, 조선주는 올라갈 타이밍이에요. 물론 조금 빠른 감이 있지만 가을부터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빨리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목표가까지만 올라오면 된다라는 관점에서 22,900원까지 올라오면 전량 익절이 아니라 절반 정도만 덜어내시고 조금 더 올라가는 거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차 상승 파동이려면 그 자리를 넘어갈 거기 때문이겠죠. 그 부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목표가인 22,900원이 왔을 때 절반 정도를 매도하라 알려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아쉽지만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종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도 상담이 너무나도 많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또 다음 상담이 있잖아요. 다음 상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토르기법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두 다 알려드렸는데요. 토르기법이 뭔지 궁금하실 분들 위해서 제가 한번 자료 준비해 봤습니다. 이렇게 3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권은 주식 초보를 위한 사용 설명서고요. 나머지 2권은 매뉴얼이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안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글자도 굉장히 크게 되어 있고요. 그림도 많이 있습니다. 이해하기 정말 쉽거든요.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 꼭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이 공개될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토르기법으로 포착해낸 히든 종목 힌트부터 살펴볼게요.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해핵 양산기술을 확보한 배터리 관련주 들고 와주셨는데요. 반도체 재료 관련 주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원한 반등 보인 섹터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 오늘 히든 종목으로 배터리 관련주 들고 와 주셨는데 그 전에 삼화제약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착가 대비 벌써 50% 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서 이미 수익률 든든하게 힘든 장 속에서 챙긴 분들이야 뭐 방긋 웃고 있겠지만 아직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 모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또 가져가야 하는지 리뷰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처럼 어려운 장세에서는 핑크색 지지선 자리 그리고 해당 종목의 주가가 박스권의 중단보다 낮은 종목들이며 매출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라면 너무나 매수할 만한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삼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자, 파란색 저항선이 지속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포착이 됐고 포착이 된 자리가 뭐냐? 그 자리가 가장 중요했겠죠. 바로 파란색 저항선을 올려놓고 그 다음 날 그 저항선보다 높은 자리에서 끝나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건데 자, 그 자리에서부터 상승을 보여주다가 이날은 7월 17일입니다. 오늘 차트가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제가 이날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32,550원을 내일도 넘어선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 이유는 거래량이 붙어버렸어요. 또다시.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 나왔는데 그 음봉을 잡아먹기 위해서 양봉이 나왔다. 그런데 거래대금이 붙었다라는 건 힘겨루기가 너무 강하게 일어났다. 그렇다면 이 양봉이 나올 때 윗단에서 손절하는 물량도 있을 거고요. 익절하고 있는 물량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물량들을 고스란히 받아냈고 그다음 오늘로 돌아가 보면 이 자리죠. 이 자리인데 이 양봉이 나오면서 고점을 넘어갈 때 거래 대금이 한 번 더 붙었습니다. 더 심하게.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물량들까지 소화가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윗단에서 들어온 윗꼬리는 누가 매수했을 가능성이 높은가?
라는 걸 봤을 땐 개인 투자자들만 들어가 있을 위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내려갈 때 이 자리에서 손절도 많이 나왔을 거고요. 반등이 나올 때 따라 들어온 투자자들도 있을 텐데 거래대금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화제약은 폐렴 호흡기 관련된 종목으로 엮여져 있고 그것으로 인한 매출이 어떻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전년 동기 대비 35%가 증가됐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삼화제약 이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여기가 끝일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만 남았죠. 자, 현재 종가 기준으로 56.52%의 상승 구간인데 똑같습니다. 파란색 지지선을 이탈하는 것까지 봐야 됩니다. 왜? 20일 이동평균선이 아직 넘어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파란색 저항선을 이거래일 이탈한다 하더라도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한다면 그 자리까지는 보자라는 관점에서 아직까지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한 번 더 올라서면 파란색 저항선이 또 올라갈 겁니다. 여기가 중요하겠죠.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온 가격을 기준으로 오후 3시 20분에 37,950원 전고점의 가격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면 그대로 홀딩입니다. 왜? 전고점을 넘어가면서 파란색 저항선을 올린다는 건 그 다음 날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 날 또 한 번 상승을 보여준다면 삼화제약은 아직까지 계단식 상승이 멈춰지지 않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600일 차트를 보면 생각이 바뀝니다. 왜?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가는 말이 더 잘 갑니다. 지금 시장에서 바닥에서 잡아서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종목들보다 이미 고점에 있으면서 외국인들이 매집을 하고 있고 기관들이 그 뒤를 받쳐주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거래대금이 붙는 종목들이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더 큰 상승을 보여주고 그 다음 날에도 더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점에서 삼화제약은 파란색 저항선이 아니라 20일 이동평균선까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나와도 늦지 않는다라는 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인데요. 이 종목명 그냥 공개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신 종목이에요. 백광산업입니다. 24일 날 여러분들께 드렸던 종목이었죠. 그런데 이슈가 나왔습니다.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갔죠. 자, 그 이유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24일 날로 돌아가서 백광산업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 중에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는 서울 고척동의 고척동 인근에 5만 5천 평 정도의 부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시가로 환산했을 때 어마어마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린벨트, 자연녹지 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그런데 그 비싼 땅인 고척동에서 그린벨트가 풀린다면 얼마나 큰 기업의 가치가, 밸류가 올라갈지는 여러분들도 가늠이 안 되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설명드렸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 메가토르 자리였었죠. 가격은 9,550원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종목을 다시 가지고 나온 이유가. 설명드렸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바뀐 부분은 이겁니다. 어제 나온 뉴스예요. 3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어디에? 2차 전지 기초 소재의 설비에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새만금 간척 지역에.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509 신규 공장 신설한다라고 있는데 이미 1공장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투자 기간은 약 4년 정도로 잡혀져 있고요. 그렇다면 이 4년 동안 절반씩 끊어서 투자 자금이 들어가는 상황이겠지만 그 투자가 완성이 됐을 때 2차 전지 산업이 얼만큼 성장이 있을지에 따라서 지금 백광산업이 주가를 어디까지 한 번 더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투자 금액 및 투자 기간은 바뀔 수 있다는 점까지 안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관련 법규와 인허가 사항 등에 따라서 또 바뀔 수 있고 정권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최근 새만금 개발청과 추가 투자 협약을 통해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에 건설할 예정인 1공장에 이어서 추가 5만 평 부지, 고척동에 있는 땅과 비슷한 규모예요. 5만 평 부지를 확보를 했고 그리고 중국에서 만들고 있었던 전해액을 국산화함으로써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대응책으로서 우리나라에 있는 2차 전지 기업들의 수혜를 또 한 번 이어줄 수 있다는 관점, 그리고 여러분들께 드렸던 그 가격보다 낮은 위치인 9,130원이라는 것. 한 가지 더, 오늘 시초가에 매도 사인이 나갔는데 매도를 못하신 분들은 그대로 들고 계시면 되고요. 매도하신 분들은 동일하게 추가 매수하시면 되고, 아직까지 백강산업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신규 매수 진입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방금 삼화제약 리뷰를 해주셨는데 신기하게도 과거에 앞으로 주가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그대로 현실이 됐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이런 능력을 가지신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의 히든 종목 들고 와 주셨잖아요. 앞으로도 상승 탄력 잘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할 테고 핵심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색선 소식 배워보시기 바라겠고요. 주도 테마로 유가, 제약바이오, 반도체, 장비 살펴봤고 히든 종목까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은 그 소문도 늦은 거 아시죠? 이제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